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뭐든 꾸준히 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복권 당첨과 같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일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인생의 저력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구자들이 가진 기본 원칙, 꾸준함. 인이 불인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인을 행하는 사람들은 산더미같이 쌓인 장작에 붙은 불을 물 한 잔으로 끄려고 한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으면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나, 이 또한 불인을 조장하는 것이니 필시 끝내 인을 잃고 말 것이다. 맹자, 고자 상편. 우리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을 종종 한다. 요즘은 건강하고 멋진 몸을 갖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을 찾는 사람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사람의 신체 조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다들 그저 타인의 완벽한 몸매를 보면서 부러워할 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은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건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몸을 단련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헬스장에 가보면 이런저런 회원 등록 이벤트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월별 등록, 분기별 등록, 연간 등록 등 다양한데 등록 기간이 길수록 비용은 저렴해진다. 하지만 갈수록 많은 이들이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횟수당 비용을 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꾸준히 헬스장에 와서 운동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꾸준한 노력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 그뿐이 아니다. 평상시 일을 할 때도 꾸준한 노력은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다. 과거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이 불인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비슷하다. 헌데 지금 인을 행하는 사람들은 한 수레의 장작에 붙은 불을 물 한 잔으로 끄려고 한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으면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나 이 또한 불인을 조장하는 것이니 필시 끝내 인을 잃고 말 것이다. 이 구절의 뜻을 해석해보자. 어짐이 어질지 못함을 이기는 것은 물로 불을 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지금 어짐을 행하는 사람들은 산더미같이 쌓인 장작에 붙은 불을 한 잔의 물로 끄려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또한 불이 꺼지지 않으면 물로는 불을 끌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식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어질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날뛰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결국 자신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어진 마음마저 잃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여기에서 유래됐다. 산더미같이 쌓인 장작에 붙은 불을 한 잔의 물로 끄려고 한다면
불은 당연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고작 물 한 컵을 부은 것이 오히려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어 불길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우리가 헬스장을 가는 목적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투자하지도 그만큼의 땀을 흘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게다가 잠시나마 육체를 단련한답시고 했던 운동은 식욕까지 돋우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몸은 더 볼품없게 변하고 만다. 물론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덩독서가 책 읽기를 홍보하던 당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심지어 우리의 행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았다. 주변 지인들도 누가 오디오북을 들으러 오겠냐 라며 우리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꾸준히 사업을 이어나갔고 그 결실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이쯤 되니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업이라고 비웃었던 사람들도 180도 달라진 태도로 우리 사업의 가치를 인정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혹은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줄 비법을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비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정말 그런 비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꾸준한 노력이다. 예전에 나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란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꾸준히 반복으로 연습을 많이 해봐야 성과를 거두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해준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가령 지금 물을 한 솥 끓이고 있고 그동안 땔감도 계속 추가하고 있다고 치자. 어느새 물의 온도는 99도까지 올라갔지만 표면상으로는 물의 상태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물의 온도가 100도에 이르는 순간 물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고 어느새 수증기로 변한다. 여기서 100도라는 온도가 바로 임계점이다. 맹자도 이렇게 말했다. 오곡은 품종이 좋은 곡물이지만 충분히 익지 않으면 계피 풀만도 못하다. 인 또한 그것이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실천해야 한다. 이 말은 오곡은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종자이지만 충분히 여물지 않으면 야생 풀만도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가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마음속에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고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서서히 이뤄나가야지 급히 서둘러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 종자가 충분히 여물어야 좋은 곡식이 될 수 있듯이 사람의 생각도 성숙한 경지에 올라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는 항심의 저력. 하려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게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일이든 학문을 연구하는 일이든 결실을 보기 전까지는 일관된 마음, 항심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결심, 그것을 실천하는 동력,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려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우리에게도 임계점을 넘어 새로운 경지로 도약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